최근에 이준석 저 후보한테 상대 후보들이 원내 경험도 없고 네. 하니까 바로 받아친 게 뭡니까? 이재명, 윤석열 맞아요. 둘 다 없는데 네. 1, 2등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준석 효과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오히려? 가능성이 저는 있다. 요런 그러니까 나이만 빼놓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럼요. 이슈에 대한 명확한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당내 기존 질서에다 도전 뭐 이런 그렇죠. 건가? 예. 의정 활동 없는 것도 뭐 예. 비슷하고. 오, 그렇구나. 김태현의 정치쇼. 저기 뭐 역시 뭐 다음 주까지 이 사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보시기에 장선조선 보시기에 강점, 돌풍의 원인, 태풍의 원인 어디 있다? 강점은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인지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지 않는데. 근데 네. 이준석 최고가 지난 10년 동안 네. 방송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전문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고 또 나가서 똘똘하게 얘기를 잘 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뭐 그런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가 이제 선호도로 나타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하게 뭐 저 사람을 우리 당 지도자로 삼고 싶다, 당 지도자 감이다, 대표 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네. 그런 인지도 플러스 이 경쟁 후보 나경원, 주호영 후보들이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차원 때문에 이준석 최고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끝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고 보여집니다. 당선된다. 저는 당선이 안 된다라고 전망하는 게 바보 같은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냥 당선이 된다라는 수치가 나와요. 네. 근데 당선이 안 될 거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친박들이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네. 동원해서 네. 그냥 자신들의 대표 인물을 네. 당대표로 만들었어. 지난번 황교안 대표 때까지는 됐는데 네. 그때랑 상황 다른 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선거고 그렇죠. 네. 친박이라는 네. 당협위원장들과 조직이 와야 됐다. 네. 그래서 그냥 여론 흐름대로 갈 것 같다라고 전망해 네. 봅니다. 밖에서 우리 저 봄 작가가 우리 재미 붙었어 이거 소고기 내기 또 딱 올렸는데 내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예. 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기가 안 네. 되지. 이러면. 근데 이제 강점에 대해 가지고 뭐 저 동의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이런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왔는데 사실은 스타일의 힘이 있어요. 스타일의 힘이라는 네. 게 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말이 명쾌해요. 명확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누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뭐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준석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네. 경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확실한 내가 자기 찬성하고 메시지가 있지. 반대를 네. 할 수가 있어요. 논점이 형성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의 이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여온 염증들이 풀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 가지고 뭐 젠더 문제 백래시다. 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뭐 그 들을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강하게 안 다가온 이유가요. 네. 느물느물한 아저씨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그 이미지가 연결이 돼요. 여성 차별, 뭐 어떤 뭐 성추행 이런 네.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 깔끔한 젊은 사람이 또박또박한 말로 보수적인 걸 이야기하면은 그게 보수적인 이 내용은 맞지만은 네. 어떤 이제 직접적인 구태 이런 식하고 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준석 현상이 앞으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도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 이런 스타일의 변화. 이제는 뭐 하나마나한 말 하는 사람은 버티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강세 현상도 보면은 저는 그 맞다한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슈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은 좀 잠행 중이지만은 그 양반이 이제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 뭐 상임위 나왔을 때 의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뭉쳐지는 게 이준석 현상의 한 핵심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은 장 소장님 훨씬 더 잘 알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질서들이 막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공간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 예컨대 와 유승민 개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보면
어떤 속으로는 약간 피식피식하는 웃음이 나오는 게 예. 친이 친박 이게 다 무너지고 김무성계까지 다 무너지니까 야 유승민계가 대단한 거 아니야? 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은 기존 질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느냐. 그렇구나. 그리고 저기 막- 이제 이거 하나만. 네. 4332님. 정치쇼 잘 되고 있지요. 네. 정치는 정치쇼 들으면 끝. 당연하죠. 근데 누가 원이고 누가 투입니까 하셨는데 윤태곤 제가 보니 실장님께서 1등이고 오늘은 저 윤태곤 씨가 이 원인데? 오늘이 아니라 네. 항상 원이었어요. 네. 항상 원. 네, 원. 원탑. 저 이종호님 두 분 중 어느 분이 1등이신가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제가 윤태곤 실장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요. 윤태곤 실장은 지금은 공개할까요? 1인데. 지금? 아유. 1등이죠 언제나. 제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아, 왜 갑자기 그렇게 겸손해? 진짜요? 그러니까 저를 근데 이끌어주셨어요. 방송 이후에 항상 제가 배우죠. 야, 근데 저 장소연 소장 때 이거 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막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막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뭔가를 막 해보려고 애쓰잖아요. 나주곰탕. 나주곰탕. 그거 누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곰탕이라고 합시다. 네. 아이고 지내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 저기 뭐 단일화든 뭐든 이준석 후보를 꺾으려고 보니까 TV 토론 보니까 뭐 트럼피즘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개파. 뭐 개파 얘기도 나오고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뭘 해야 이준석 전 최고위를 꺾을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단추를 잘못 깼어요. 어떻게 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등산 논쟁으로 일주일을 네. 협의했어요. 8공간이 에베레스트. 1100m. 네. 이거 등산 논쟁 가지고 협의했고. 그다음 스포츠카. 네, 나경원 대표 화물차 논쟁 그리고 개파 논쟁 때문에 네. 본인들이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처음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준석 후보 우리 국민의힘의 우파의 인재입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 이러한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네. 이준석 최고 우리가 혁신위원장, 쇄신위원장 네. 이걸 딱 시켜서 우리 당의 변화 제대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제가 대선 후보 이준석 최고 다 관리 잘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포용하는 이미지로 갔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말꼬리 잡아가지고 싸웠으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이 선거 기간이 한 2달, 3달 이렇게 가면은 이준석 후보의 리스크 네. 과연 안정적으로 대선 관리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도 좀 부각될 거로 봐요. 근데 짧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참 명민한 게 네. 맨 처음에 안 나섰어요. 김웅 의원이 나와가지고 저 분위기를 쫙 예열시키고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그 디시 중간에 나오고.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부각될 시간을 최소화시켰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같으면은 약간 대권 주자를 뽑는 전당대회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대표라는 게 물론 당 대표는 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만은 대선 후보가 선정된 대선 후보 쪽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 없는 선택일 수가 맞아요. 있다. 이번 전당대회라는 거는. 항상 장철 소장이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죠. 네. 이제.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도 저는 강력하게 그 국민의힘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국민들이 총선이나 대선은 모르겠는데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 임기도 짧고 부담 없이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리스크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라는 게 부각될 수 있고 이번 그 전당대회도 사실은 대선 후보 선정되는 과정까지가 대표 임기에 뭐 한 90%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하는 선택이라는 점도 이준석 후보한테는 유리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대선 얘기까지 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 넘어갈 건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당대표 가장 유력 아주 최유력 이준석 후보 그럼 야권의 거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좋아요? 네. 변화라는 이미지를 두 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 체제,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국민적인 열망, 당원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이준석 최고가 받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안 해봤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외곽에 있으면서 네. 정치권을 좀 변화시켜라라는 그러한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젊고 네.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지만 네. 외곽에서 함께 정치를 그렇게 깊숙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네. 정치권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좀 네. 궁합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근데 뭐 저 TV 토론 나온 얘기인데 네. 나경원 전 대표는 네. 아 윤석열 총장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 경선 실장을 9월 말 늦출 거야 이러고 그건 안 이준석 돼요. 후보는 네. 뭔 소리예요?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하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9월 말에 싹 밀어가지고 네. 윤석열 총장 꽃가 맞춰 싹 데려가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적은 아니죠. 없어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총장이 기본적으로 6월 중순에는 네.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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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월 초나 9월 말이나 상관이 없고 원래는 9월 초죠. 예, 공당이 예. 특정 후보를 위해서 예. 경선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이것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열차를 출발시키고 네. 서울에서 타든 대전에서 네. 타든 목적지 부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는 나경원 뭐 9월 초나 말이나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뭐 그럼. 예를 들어 한 11월로 미루자 이런 네. 식의 이야기면은 되게 좀 전략적 판단이 네. 달라질 수 있는데 네. 9월 초나 말이나 그 중간에 추석 전이나 추석 전이냐 후냐 뭐 그 차이 아니에요? 그건 뭐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지켜야 돼요, 생각하고. 원칙.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왜 그랬을까? 그 9월 말로 미루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 엄청난 뭐 메리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아부한 건가? 그냥 저는 당신을 위해서 당 경선 룰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유리하게 해드릴 네. 수 있어요. 네. 대권 후보 지지율 만세 예.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싶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서 전화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느낌에. 전화 안 해. 사실 왔는데 네. 내가 씹었어. 오. 아하. 받지도 않고 콜렉도 안 했어. 저는 전화 받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그러면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니까 뭐 김남국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 이준석 후보 그 내가 답글 달면서 뭐 응원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도 젊은 초선 의원들이나 40대 의원들은 뭔가 좀 국민의힘의 저 바람이 우리한테도 와서 우리한테도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오늘 어려워요? 그 조간 신문에 한 그 기사 중앙일보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멘트도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에요. 거기 다 봤어요, 담았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로는 아까 국민의힘은 위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파괴되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집 지으려면은 헌집이 있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 무너뜨려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지금 질서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거의 형성된 질서입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구 동교동계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신당을 창당하고 모험적인 창당에서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사실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데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너 나가라 공천이라는 줄 테니까 무조건 나가라. 나 하기 싫은데 나가야 되나라는 정도로 경쟁이 약했어요. 그건 배치 달았죠. 그렇죠, 달았죠. 누구예요?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8번내라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108명이 당선됐습니다. 그 질서가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참여정부 때 출신들 그때 17대 때 뭐 된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온전하게 가잖아요. 초재선 위에 층층 시야가 너무 많아요. 뭐 위에 더 올라가면 이해찬 고문부터 해가지고 근데 국민의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문제인데 이준석이라는 사람 뭐 김웅 이런 사람들은 중진들하고 치받으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치받기 쉬웠던 것도 있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탄핵 정당하다. 뭐 부정선거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끊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의 이미지를 형성해 온 건데 지금 초재선 의원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재선이지만은 뭐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기존 질서에 저항해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해 온 사람이 있냐. 그 두 가지 요인이 문제인 거죠. 정확한 분석이에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 덧붙일 말이 없어요? 네. 그래도 분량은 챙기셔야 되니까.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그러면 다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7일 민주당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초선들이 몇 명이 이거 왜 졌냐 이 조국 때문에 졌다 막 했다가 3일 만에 반성문 썼잖아요. 그걸 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준석처럼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이재명 지사가 유력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키워나갈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여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은요 사고 나요. 근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얼마 전에 저 SBS 주영진 뉴스 브리핑 나오셔가지고 이준석 최고가 되면 후보가 되면 대선 끝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가 민주당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어쨌든 민주당 돌파는 해야 되잖아요, 이 전국을. 돌파하지 말고 그냥 대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사심이 들어가신 근데 이제 말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신에 이재명 지사가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다름에 대한 이미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후보한테 상대 후보들이 원내 경험도 없고 네. 하니까 바로 받아치는 게 뭡니까? 이재명, 윤석열 네, 맞아요. 둘 다 없는데 네. 1, 2등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준석 효과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있다. 그러니까 나이만 빼놓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럼요. 이슈에 대한 명확한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당내 기존 질서에다 도전 뭐 이런 그렇죠. 건가? 예. 의정 활동 없는 것도 뭐 예. 비슷하고. 오, 그렇구나. 저 그러면요 민주당 얘기 이거 물어볼게요.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정치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10시 30분. 10시 반인가요? 네. 송영길 대표가 민심 정치 보고. 민심 정치 보고대. 네. 근데 어쨌든 보고를 뭘 하든 간에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조국의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지금 저 송영길 대표의 최고의 불행이다라고 하면 대표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 한번 해주시면. 저는 제 당대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과를 하면 네. 여태까지 네. 조국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명하고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럼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고 네. 또 이제 사과를 안 한다고 하면 역시 민주당은 내로남불 위선 그런 정당이구나라고 낙인 찍힐 거예요. 근데 당 대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는 사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책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피해간다?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네. 당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갈등. 조국을 지키자는 쪽과 네. 조국을 정리하자라는 쪽이 네. 맞부딪힐 텐데 네. 그것을 정리할 만한 리더십이 전 송영길 대표에게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왠지 제2의 소고기 내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동훈 시장은 어떻게 좀? 근데 기사를 보니까 뭐 한다면서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조언을 조언은 회피하는 게 맞다. 저는 안 할 수 있겠냐라는 안 할 수 있군요.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때만 되면 물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책으로 이거 딱 끝나면 모르겠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이 조국의 시간을 우리 이정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6월 말부터 이제 그 경선이 시작됩니다. 추미애 시간도 낸대요, 책. 컷오프에 대한 경선 시간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한 게 최근에 자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상당한 성과 있었고 엊그제 P4G 정상회담 청와대나 이런 데는 그걸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청와대는. 그리고 성과를. 여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윤석열하고 이게 전선을 형성한다면은 윤석열이 경제나 외교 국방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우리가 훨씬 더 수권 정당으로서 안정적이다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싶어 할 건데 조국의 시간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이 나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울산 사건 이렇게까지는 뭐 제2의 탄핵을 기획한 거나 마찬가지고 뭐 김의겸 의원은 뭐 이중 굿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선을 윤석열 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촛불 시민 이런 식으로 전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럼 그 전선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대표 입장에서 그럼 그런 흐름이 가게 하는 게 맞느냐. 욕을 먹더라도 지금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 여기 한 번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끌려갈 거란 말이에요. 조국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계속 본인 입장 밝힐 거란 말입니다. 저는요 책 내용 중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본인을 비유한 건데 저와 제 가족은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을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입니다라고 책에서 썼어요. 본인이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대학 교수 분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하시고 민정수석도 했던 분이에요. 본인이 무슨 녹두장군 전봉준입니까? 왜 이런 비유를 합니까?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당했어라는 것이 저는 결국엔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을 인질로 잡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선동 인질이라기보다는 이제 결집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친문 진영이 광범위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뭐 이해찬 대표 가까운 의원들 상당수는 또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그 민주당이 대선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과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하는 프레임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옳다 그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난 하는 게 인질이라는 아니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인질.
그러려면은 그 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 30분만 있으면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 하니까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죠. 오늘 여자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설총 소장, 윤종원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